새로운 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지요. 여왕끼리 붙었네 이제 진짜. 그러네. 여왕의 시대가 열렸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며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로 유명한 여왕이죠. 하지만 위대한 업적과는 달리 여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결혼한 후 시녀였던 앤 불린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가톨릭이었던 잉글랜드의 국교까지 바꾸면서 맞아. 앤 불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냉대를 하다가 간통과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야, 그러자 그녀가 낳은 딸은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며 사생아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던 것입니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반역자의 사생아로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어떻게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실 가계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적통자는 헨리 8세가 메리와 결혼을 시키려 했던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고 다음 후계자였던 이복 언니이자 훗날 피의 메리라고 불린 메리 여왕마저 사망하면서 그녀가 후계자로 지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겐 여왕의 자격이 없고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메리 아니에요? 그 라이벌? 네, 맞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세자비인 메리였습니다. 잉글랜드 내에 존재했던 가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가 시녀의 딸이자 사생아라서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메리는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거릿 튜더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4세의 후손으로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 있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불안했겠네요. 메리 때문에. 여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선 개신교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1세보다 메리를 추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숨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촌지간이자 혈육인 메리와 엘리자베스 1세의 라이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계속해서 메리에게 고통받네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여왕도 되고 프랑스의 왕세자비도 되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여왕까지 넘볼 판인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메리의 입지가 유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인 앙리 2세였습니다. 엄청 이뻐하시네요, 진짜. 그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메리의 팬클럽? 바로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입니다. 청색 바탕에 세 송이의 백합이 그려져 있는 것은 프랑스 왕실의 문장이고 노란색 바탕에 사자가 한 마리 그려진 건 스코틀랜드 왕실의 문장입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왕실의 3사자를 넣어서 메리의 왕실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다 섞었네. 그리고 메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왕과 여왕인 메리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정통성을 계속 만들어준 거네요. 네. 와, 시아버지 든든한 시아버지도. 야, 문장까지 멋진 만들어주고. 시아버지네 정말.
이는 엘리자베스 1세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메리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 자격을 기정사실화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치, 약간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 이후 메리는 스스로를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라고 주장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줬는데 이제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러겠지. 스튜가 짜다. 그러네. 이렇게 메리가 왕실 문장을 통해 엘리자베스 1세를 도발하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더욱 위기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있어요? 사건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젊은 사자는 황금빛 세장 넘어 늙은 사자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여기서 늙은 사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인가요? 설마?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이자 프랑스 왕인 앙리 2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언 4년 후인 1559년 프랑스에서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창으로 겨루는 마상창 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출전한 앙리 2세가 안구와 관자놀이 사이에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예언이 맞았어. 결국 그는 병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아이고. 야, 이러면 또 메리 깝깝해지지. 이때 앙리 2세와 싸우던 젊은 백작의 방패에는 예언처럼 사자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소름. 노스트라다무스 대박이야. 이 사건으로 메리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에 등극하면서 잉글랜드에 맞설 강한 동맹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와. 그럼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는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눈 뜨고 코 베겠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에 맞서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내부 사정에 주목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가 결혼하자 개신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눈에 띈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 인물은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지원해서 반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아, 메리를 견제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잉글랜드 군대를 스코틀랜드 변방지대까지 깊숙이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폴 씨, 존 녹스가 유독 메리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여왕 군주해야 하는 책도 출판하기도 했었어요. 요약하자면 일단 여성은 약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남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통치 못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메리가 여왕이자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메리에게 큰 비판 많았습니다.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성차별에다가 종교도 다르니까 뭐 완전 뭐 싫어했나 보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이렇게 지원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있었습니다. 내란이 심해지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종교 분쟁지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메리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메리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드디어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모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 협상을 에딘버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 양국의 군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철수시킨다. 2.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3. 잉글랜드 여왕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적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약은 스코틀랜드의 내전을 끝내고 싶으면 메리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을 인정하라는 엘리자베스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거 자기 맘대로
아예 그냥 이렇게 선 그어버리고 넘어오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약은 체결되었고 스코틀랜드의 내전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귀족들은 메리의 이복 오빠이자 개신교도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섭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복 오빠도 있구나. 그리고 존 녹스와 개신교 신자들을 선봉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코틀랜드가 개신교가 됐다고요? 복잡하냐 이렇게 보면. 그럼 오히려 그러면 잉글랜드랑 같은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개신교가 그렇죠. 돼버렸네. 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3번 이상 가톨릭 미사를 하거나 참석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와, 이제 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강력하다. 그런데 메리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왕비가 된 지 17개월 만에 프랑스와 2세가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메리는 이렇게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왕비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평소 메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 시어머니.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메리의 거처를 파리가 아닌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어떠요? 거기에 프랑스 궁전 내 메리의 지지 세력들도 모두 쫓아내버리면서 프랑스 내의 입지가 불안해진 겁니다. 혹시 그럼 이제 메리는 프랑스 왕의 미망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어디 시골에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메리는 오히려 유럽 전역에서 더욱 핫해졌습니다. 또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신부를 모시려고. 돌싱으로. 돌싱. 네, 맞습니다. 사별했지만 메리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고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결혼하면 스코틀랜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그렇죠. 유럽의 군주들이 메리와의 재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피터 씨, 그럼 메리가 재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시어머니는 계속 다시 결혼하는 걸 방해했죠. 하고 또 그 재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스페인 쪽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존 녹스가 스페인 왕자도 캐톨릭이니까 개신교 쪽 사람들 세력을 다 합쳐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야, 녹스 참 못됐네. 쎄. 이처럼 주변의 반대로 인해 재혼이 어려워지자 메리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메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돌아가야죠. 뭐 어떡해요. 맞습니다. 고민 끝에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결정한 메리는 19살이 되던 1561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항을 떠나 5일간의 항해 끝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마주한 스코틀랜드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너무 낯설게 느껴졌나? 낯설어서 온 거예요? 고향 땅에 와서 그냥 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코틀랜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려하고 여유로웠던 프랑스에 비해서 회색빛으로 우울하고 땅은 매우 척박한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충격받았구나 그러면.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세력을 잡은 개신교도들은 메리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개신교와 가톨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이때 메리는 국민들 개개인이 원하는 신앙 활동은 막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만 자신은 계속 가톨릭 교도로 남겠다며 귀국 후 첫 일요일에 궁전 예배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과연 메리의 지시대로 미사가 진행되었을까요? 근데 뭐 시키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라가 개신교로 바뀌었는데 혼란스럽겠는데요? 일요일이 되면서 수많은 개신교도가 왕궁 주변에 모여가지고 거세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메리는 개신교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거물이었던
존 녹스를 불러서 스코틀랜드의 평화를 위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존 녹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매춘부다라고 비난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그걸 살려나요? 여왕으로 그러게. 신분으로서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존녹스가 있나? 왕 아니에요 그러면? 좀 여왕한테 진짜 손 넘은 거 아닌가요? 당시 존 녹스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영향력은 메리조차도 사실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게 뭐야? 네,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존 녹스고 그 앞에 메리가 앉아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훈계. 진절머리 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지금 메리는 듣기 싫어하는 어, 표정인데. 아, 이제 그만해. 아우 지겨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만해. 아우 시끄러. 이런 느낌인데. 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존 녹스의 말을 메리가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아마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이대로 개신교 세력에 밀려 명분뿐인 여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